이슈 투데이. 이 몬트레이 파크에서 발생했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써 1주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제 LA 타임스에서는 1주년을 기념하는 기획 기사를 작성했었는데 오늘 LA 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함께 이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몬트레이 파크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른 범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어제 기사에 실렸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이 후켄 트렌 이 범인은 72살이 아시아계 노인입니다. 네. 이 범인은 몬트레이 파크의 스타댄스 스튜디오를 방문해 11명을 죽인 후 아람브라이 라일라이 스튜디오에서 2차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후 그 브랜든 사이 그분한테 맡긴 후에 결국 토렌스의 취재당에서 목숨을 끊었죠. 네. 저희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추엔 이옛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한 친구는 추엔은 베트남이 부유층 가족에 태어났지만 자라날 때 갱단에 속에 있었고 감옥살이를 피하기 위해서 대만으로 이사를 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온 후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없었고 떠돌이로 살아간 추엔은 춤을 취미로 삼아 스타댄스 스튜디오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자신의 아내도 만났다고 합니다. 몇 년 후 가족 문제로 이혼을 한 후에도 추엔은 계속 스타댄스 스튜디오를 방문해 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추엔의 옛 친구들은 추엔이 편집증과 망상이 몇 년 전부터 심해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첸 씨는 추엔의 전화번호는 매달 바뀌었다면서 추엔은 사람들이 그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다고 믿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엔은 무료로 그 스타댄스를 방문하는 여성들에게 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추엔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매일 스타댄스를 와야 했고 반드시 자기와만 춤을 추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손님은 추엔에 너무 통치적이면서 결국 그와 춤을 추는 것을 그만두어야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그 많은 총기 난사 사건이 정신건강 문제로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분도 이 아시아인이고 나이가 많은 것 이거는 이제 많은 총기 난사 범과 다르지만은 정신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는 많은 총기 난사 범과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편집증 같은 것도 있었던 거거든요. 네, 망상. 네. 이 사건을 기념하는 연극의 준비가 된다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제가 이 연극을 좀 취재하러 바빴는데요. 네. 1월 20일에는 영어로 그리고 1월 21일에는 중국어로 딱 사건 일주기 때 사건 일주기가 1월 21일이었거든요. 네. 딱 그 설날 때였는데 그때 센게비어 미션 플레이하우스 공연이 됩니다. 이 총기 난사 사건의 재구성한 연극인데요. 이 중국인 커플이 주인공입니다. 둘 다 미국에 이민을 온 후 30년 후 뒤 스타댄스 스튜디오에서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연극입니다. 이 연극은 어떤 계기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진 후 몇 주 만에 이 연극이 구성이 시작되는데요. 총 감독 투엔 피엥 영 씨는 이 연극은 후세대에 이 사건을 알리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이슈가 된 아시안계 노인들이 정신건강 그리고 외로움 문제도 연극을 통해서 짚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자들은 약 20명이 넘는 피해자와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스타댄스의 오너인 머리아 리앙 씨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리앙 씨는 심지어 11월 달 이 연극이 기자회견에 참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분은 자신은 연극을 만든 사람들을 알고 싫어한다면서 이 연극 끝에 작은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이 연극에 직접 참여하고 심지어 조그마하게 연기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는 이 연극을 통해서 슬픔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또 총기 난사 사건이 그늘에 벗어나는데 이 연극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참여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요, 또 많은 피해자들이 이 연극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또 높이고 있거든요. 네, 당연한 좀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 연극을 만들 때 그 총련사범 트렌을 통대로 남자 주인공의 스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총기 난사범 트렌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주인공이.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남자 주인공은 예전에 카페 청소부로 일하는 걸로 나오는데 트렌도 예전에 그 일을 했다고 나오는데 네. 또한 남자 주인공도 트렌과 같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제가 이 연극의 리허설을 좀 봤는데 네. 이 리허설에도 이 남자 주인공한테 자기 자신을 트렌으로 생각하고 연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한 만큼 이런 얘기가 사실 그 총련사범을 좀 약간 그 뭐라고 하죠? 그 휴머나이즈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이 연극에는 총련사범이 총기를 난사하는 것도 그려집니다. 네. 이 모습이 뭐 생생하게 그려지진 않고 뭐 피가 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피해자들은 이 연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다시 되새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몇 피해자들이 가족들은 이 연극을 만든 사람들이 대본을 만들 때 자신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이견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한 생존자는 자신은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그 날을 생각하기도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연극을 만드는 분들이 몇 주 전에 그 피해자들을 만나러 그 몬트레 파크 한 센터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피해자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처음에는 피해자분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 플레이에 참석을 하는 연극에 참석을 하는 게 하지만은 대화를 한 후에 이 피해자들은 연극이 이걸 재구성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생각하기도 싫은데 이거를 또 한번 겪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반대 표시를 표한 건데요. 그 또한 이 연극은 유료로 공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티켓 가격이 200불 이상이 넘기도 하는데요. 뭐 비싼데요. VIP 티켓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VIP 티켓도 있고 한 생존자는 이 티켓 판매로 얻은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번 그 연극을 만드시는 분한테 그 돈이 어디로 갔냐 물어봤는데 이분들이 이 돈을 이미 좀 많이 잃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좀 제대로 된 답변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좀 이 얘기를 좀 듣고 좀 뭔가 갸웃거리는 좀 얘기가 좀 뭐 한것 입장권 같습니다. 판매가 어디로 가느냐 뭐 그거를 따지기에 앞서서 우선 근본적으로 이런 연극을 이렇게 만든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좀 사그러지고 상처도 좀 가라앉은 다음에 무슨 정말 이것이 사회 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한번 그 이 예술적인 면에서 한번 점검해 보자. 뭐 이렇다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네요. 저도 네. 좀 이 취재하면서 느낀 게 네. 1주년이면은 사실 아직까지도 생각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뭐 저도 생각이 많이 피해자들은 나고 얼마나 지금 저 생생하게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네, 많은 네. 피해자분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악몽을 꾸고 있다. 네. 뭐 자신의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상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참 이런 또, 공연은 네. 가서 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하루 만에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어야겠네요. 이런 사건으로 이 아버지를 잃은 분과도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어떤 얘기를 했어요? 네, 아버지 그 발렌티노 알베로 씨를 잃은 크리스틴 웨디 씨는 연극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봤습니다. 이 전단지에서는요, 좀 종소리와 총소리 중 어느 것이 먼저 올 것인가, 그리고 새해 전야에 춤을 추어 환호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과 함께 춤을 출 것인가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네. 좀 사실 좀 자극적인 문구라고 글쎄요.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한 이 전단지에는 무용수 그리고 파티 참석자들이 실루엣 앞에 총을 들고 숨어 있는 남자가 이 검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좀 그림자 같이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웨이드 씨는 이 전단지를 불편하게 보고 있다면서 실제로 총기 난사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이 전단지를 봐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종소리와 총소리 그중 어느 것이 먼저 올 것인가? 새해 전야에 춤을 춰 환호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과 함께 춤을 출 것인가? 저도 네, 아니, 무슨 도대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게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요. 연극에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맞는 건가? 네. 아니면 티켓을 좀 팔려고 하는 건가? 네. 좀
이심이 들었고요. 의심이 들었네요. 네. 또 이게 그 연극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 연극을 토대로 뭐 영화를 만든다는 얘기도 좀 들려가지고 네. 저희는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지 이거를 또 영화를 만들어도 되는 건가 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또 피해자분들이 좀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 영화는 좀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네. 이 웨이디 씨는 전에는 이 연극을 하나의 댄스 공연으로 생각했다면서 이 연극을 전적으로 지원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연극을 자세하게 아는 후, 그러니까 뭐 연극이 뭐 줄거리 이런 걸 자세하게 아는 후 더 이상 이 연극을 지지하지 않으며 참석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는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 봐야 되고 추엔도 하나의 이민자였고 용서하려고 하고 인간화, 휴머나이즈 하려는 생각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은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을 총으로 죽인 사람이라면서 웨이디 씨는 연극에 참석하는 대신 가족과 함께 아버지 무덤에서 기도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니까 네. 참 이 연극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11월달, 10월달에 연극 얘기도 있고 취재를 시작했을 때는 저도 이 피해자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고 하는 연극으로 알았는데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네. 그리고 그 총기 난사 사건이 몬트레이 파크의 소방서, 경찰서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 대응한 그 17명이 소방관이 있는데요. 이 중 2명은 아직까지도 직업에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1년이 됐는데. 네, 1년이 됐는데 소방장 네. 매튜 헤럭 씨는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에는 이제 4명이 이제 직업 복귀를 못하고 1년이 지나니까 2명이 이제 복귀를 못한 것이죠. 예. 소방관들한테 정신건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1주년이 가까워지면서 트라우마는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고 헤럭 소방장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소방관들이 응급처치자들한테 큰 영향을 끼쳤다고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주년이 되면서 이런 좀 뉴스도 많이 나오고 또 기념하는 행사도 많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소방관들은 좀 이런 생각을 좀 되새길 수 있다는 것이죠. 시 경찰청장 그 스캇 와이즈 분은 경찰관 중 어느 누구도 이전에 이런 수준의 사건을 본 적이 없었다면서 이 사건에 대응한 경찰관들이 치료와 동료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YG 경찰청장은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추측을 하고 있지만은 네. 총리난 사범이 이야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이 완전한 이유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격 사건 당시 몬트레이 파크 시장을 지냈던 헨리 로우 씨는 메인에 있는 콜비 카리지를 다녔는데요. 10월달 총인난 사건이 있었던 그 루이스턴과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던 대학교라고 합니다. 이 루이스턴은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제 기억으로는 18명이 이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노 시의원은 루이스턴 시장에 전화를 걸었다면서 총기 난사는 매우 독특한 미국의 한 형상인 것 같다고 정리했습니다. 로 시의원은 총기 난사 사건 후 우리는 두 편으로 갈라져 싸우기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토론을 하고 이 총기 난사 사건들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의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좀 무책임하십니다. 이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이 시의원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 이 책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아하, 그런 얘기 하신 거죠. 네, 네. 그러면서 네. 이 총기난사 사건을 잊지 말고 총기난사 사건을 어떻게 이제 막을 수 있을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네. 몬트레이 파크가 이 총기난사 사건이 있은 후에 많은 이제 총기 그 규제를 좀 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요? 뭐 총을 팔 수 있는 상점을 좀 제한하기도 했고 이런 좀 많은 좀 정책을 벌이고 있는데 몬트레이 파크가 좀 작은 동네지 않습니까? 그렇죠. 5만 명 정도 살고 있고 5만 명 정도. 네 살고 그리고 있군요. 또 크기도 크지 않으니까 LA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그만 도시가 어떻게 좀 이 총기난 산사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총을 구할 수 있는 데는 사실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몬트리올 파크 하나가 총기를 구할 수 있는 그 곳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충분히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참 미국이 좀 들을 말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뭐 일종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그런 우발적인 그런 뭡니까 이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의미를 좀 이렇게 부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연극을 무슨 하고 말이야.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키워야 됩니까? 저도 네? 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 저도 돼요. 네, 뭐 지역 사회도 좀 반대를 하는 그 목소리가 많았는데 저도 이제 반대를 하는 목소리 분들 얘기 듣고 그 연극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 질문을 했거든요. 연극을 네.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알고 있냐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그 이식적으로 그러는지 아니면 진짜로 모르는 건지 모른다 이런 얘기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기사를 보고 이런 목소리도 좀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이게 1월달 22일 날 연극이 벌어지는 계획인데 진짜로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 전에 이제 뭐 피해자분들이 좀 반대의 목소리 좀 표출할 수도 있고 이러면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드는데 네 저도 취재하면서 좀 많은 생각이 좀 드는 취재였습니다. 이 괜히 그냥 LA 타임스가 이걸 기사화하는 바람에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나 또. 아니 그런 취지로 네 그러신 건 아닌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찬 기자였습니다.